안녕하세요. 요즘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죠. 네, 정말 눈부십니다. 근데 이 AI 붐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면서 안정적이면서도 좀 저렴한 전력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좀 주춤했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확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딱 두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바로 뉴스케일 파워하고 오클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차세대 원자력 기술 분야를 누가 이끌 거냐? 이건 두고 경쟁하는 두 회사인데요. 뭐 앞으로 한 5년 아니면 길게는 10년은 지나야 진짜 승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뭘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 이 두 기업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 두 회사의 최근 시장에서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요. 뭐 재무 상태나 앞으로의 전망,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이해하시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 그걸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역시 주식시장 성과부터 봐야겠죠. 이거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네, 그렇죠. 2025년 10월 15일까지 지난 1년을 딱 놓고 보면 오클루 주가가 무려 1370%나 폭등했어요. 와, 1370%요? 네, 상상이 좀 안 가는 수치죠. 같은 기간 뉴스켈도 뭐 290% 올랐으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오클루에 비하면 좀 덜 주목받은 느낌이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S&P 500 지수가 같은 기간 한 15% 정도 오른 거랑 비교하면 뭐 두 기업 다 시장 평균은 정말 아득히 뛰어넘었죠. 확실히 지난 1년은 오클로 쪽으로 기대감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상승률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과거의 주가 움직임이 미래를 꼭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 이걸 먼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아, 물론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뉴스케일이나 오클로나 둘 다 아직은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그 초기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위험 고수익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음,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죠. 과연 언제쯤 이 기업들이 자기들 기술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딱 내놓고 꾸준히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계속 돈만 쓰는 단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게 투자의 어려운 점이겠는데요.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 가능성, 그것도 아주 먼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뉴스케일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리건에 본사가 있는 회사고 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죠. 네, 맞아요. 뉴스케일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원자로를 공장에서 모듈처럼 만들어서 건설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하는 방식, 이걸 추구하거든요. 네. 이게 기존의 그 큰 대형 원전 짓는 방식보다 비용이나 건설 기간 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재무 상황을 딱 들여다보면 아직 갈 길이 좀 멀어요. 아, 그런가요? 네. 2025년 6월 말까지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한 5,610만 달러 정도 나왔는데 순손실은 1억 2,400만 달러예요. 아, 번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네요. 2배 이상인데요. 그렇죠. 아직은 계속 투자가 필요한 단계라는 거죠. 게다가 지난 3년간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보면 12번 중에 10번이나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낮았다고 하던데요. 이건 좀 실망스러운데요. 그렇죠.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호죠. 현재까지의 성과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투자자들이 보는 건 역시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요. 네. 분석가들은 뉴스케일 매출이 2025년에는 한 4,700만 달러 수준인데 내년에는 이게 3배 이상 뛰어서 1억 5,200만 달러가 되고 그리고 10년 뒤인 2034년에는 무려 51억 달러까지 급증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51억 달러요? 지금 매출이 5천만 달러 수준인데 거의 100배네요. 와, 정말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는 거군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렇게 높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주가를 앞으로 12개월 예상 매출로 나눈 값, 그 주가 매출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200배에 달해요. 200배요? 와, 보통 좀 안정적인 기업들은 PS 비율이 한 자릿수인 경우도 많은데 200배면 정말 대단히 높네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죠. 이건 결국 투자자들이 뉴스케일의 지금 당장 실적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에 실현될 거라고 기대하는 그 폭발적인 성장에 미리 돈을 내고 있다.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정말 예상대로 사업이 잘 풀려서 본 궤도에 오르면 이 비율은 빠르게 낮아지겠죠. 그럼 수익은 언제쯤 날 걸로 보나요? 계속 손실만 볼 수는 없을 텐데요. 분석가들 예측을 보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적자를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년이나 더요? 네. 그러다가 2030년쯤 가서는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한 0.48달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2030년. 그럼 지금 투자하면 최소 5년, 6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이 정말 필수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분석가들의 투자 의견은 좀 어떤가요? 매수하라는 의견이 많나요? 그 코이핀 자료를 보면요. 분석가 6명은 매수 의견이고 9명은 보유 의견을 냈고요. 매도 의견은 단 1명뿐입니다. 아, 매도는 거의 없군요.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시각이 우세하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 분석가들이 제시한 평균 12개월 목표 주가가 41.64달러거든요. 네. 이게 현재 주가보다 오히려 한 20% 정도 낮다는 겁니다. 오, 그건 좀 이상한데요? 매수나 보유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낮게 잡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올라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다들 인정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현재 주가가 좀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신호일 수 있죠. 아니면 분석가들의 예측 모델 자체가 이렇게 아주 먼 미래의 가치를 현재 주가에 정확히 반영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긴 10년 뒤 매출을 예측하는 게 쉽진 않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곧 있을 11월 6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케일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현재 실적은 좀 아쉽지만 아주 먼 미래의 큰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과열됐다는 우려도 같이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그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오클론은 어떤가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본사가 있고 첨단 핵분열 발전소를 개발한다고 하죠. 이건 뉴스케일의 SMR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오클론은 뉴스케일하고는 좀 다른 기술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뉴스케일이 비교적 좀 검증된 경수로나 가압수형 원자로 기술을 작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오클론은 어로라라고 부르는 그 소듐 냉각, 고속로나 다른 차세대의 핵분열 기술 기반의 발전소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 기술 자체가 다르군요. 네, 안전성을 더 높이고 핵 폐기물을 줄인다거나 이런 장점들을 목표로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더 혁신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기술적 허들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더 새로운 기술이니까요.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2029년 말까지 아이다호에 첫 번째 발전소를 짓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허가 절차나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 접근이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그럼 재무 상황은 어떤가요? 뉴스케일보다는 좀 나은가요? 아니요, 재무적으로는 훨씬 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클론은 아직 매출이 전혀 없어요. 0입니다. 네, 매출이 0이라고요? 네, 지난 12개월간 순손실은 한 5,680만 달러 정도인데 뉴스케일보다는 손실 규모 자체는 좀 작지만 들어오는 돈 없이 계속 연구개발 같은 데 비용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와, 매출이 0인데 주가가 1370%나 올랐다니 정말 대단한 기대감이네요. 그럼 이 회사의 가치는 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거죠? PS 비율 같은 건 아예 계산도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 전통적인 가치 평가 지표들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정말 아주 먼 미래의 예상 실적 그것만 보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분수가들의 장기 예측치를 보면 오클로가 2028년에 처음으로 매출을 기록하는데 그게 한 5,500만 달러 정도고요. 2034년에는 67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67억 달러요? 아까 뉴스케일 2034년 예상 매출이 51억 달러였는데 그거보다도 더 공격적인 전망치네요. 네,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기술의 잠재력을 더 크게 평가하는 걸 수도 있고요.
수익성은 어떤가요? 오클로도 흑자 전환까지는 꽤 걸리겠죠? 네, 뉴스케일하고 비슷하게 2030년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주당 순이익 EPS 예상치가 약 1.05달러 정도인데요. 아, 뉴스케일보다 EPS 예상치는 더 높네요. 0.48달러 vs 1.05달러? 네, 그렇죠. 근데 이걸 현재 주가랑 비교해보면 현재 주가는 2030년 예상 순이익의 무려 16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셈이에요. 162배요? 와, 아까 뉴스케일 미래 PS가 200배라고 했는데 이건 미래 PER이 162배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네요. 네, 뉴스케일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수준의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오클로의 기술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정말 엄청난 기대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 이 배수는 빠르게 낮아질 거고요. 야,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을 사는 주식이네요. 그럼 분석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렇게 매출도 없고 밸류에이션도 높은데 긍정적으로 보나요? 놀랍게도 뉴스케일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분석가 10명이 매수, 7명이 보유 의견이고 매도는 딱 1명이에요. 매수 의견 비율이 훨씬 높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뉴스케일하고 마찬가지로 평균 12개월 목표 주가는 101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40%나 낮습니다. 40%나요? 뉴스케일보다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 사이의 괴리가 더 크네요. 네, 그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은 분명히 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역시 단기적인 과열에 대한 우려가 여기서도 엿보이는 대목이죠. 오클로의 3분기 실적 발표는 11월 중순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클로를 정리해보면 매출은 제로, 초고 밸류에이션 상태지만 기술 혁신성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폭등했고 분석가들도 장기적으로는 더 긍정적으로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주 심한 과열을 우려하는 상황이군요. 와, 두 회사가 정말 흥미롭게 대비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회사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지죠. 오클로는 지난 1년간 시장에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어요. 네. 반면에 뉴스케일은 비록 작지만 어쨌든 실제 매출을 내고 있고 SMR 기술 상용화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요. 현실적인 면에서는 뉴스케일이 좀 더 앞서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공통점은 둘 다 투자자들의 아주 높은 기대를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은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투기적인 성격의 투자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걸 결국 AI가 촉발한 그 막대한 에너지 수요 증가라는 큰 그림 안에서 봐야겠군요. 그렇죠. 뉴스케일이 추구하는 SMR 방식과 오클로의 첨단 핵 분열 방식, 이 두 가지 다른 기술적 베팅이 결국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게 핵심 포인트겠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규제 당국의 승인 속도, 또 경제성을 확보해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넓게 시장에 퍼져나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지금의 높은 주가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이렇게 변동성도 크고 미래가 불확실한 주식에 투자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하고 또 수익이 실제로 나기까지 남은 그 긴 시간을 고려하면 두 종목 모두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따라서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섣불리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장 변동성 같은 걸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 타이밍을 좀 기다리면서 나눠서 사는 전략이요? 네, 기다림의 미학이 좀 필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이 두 회사 중에 하나를 딱 고르는 게 너무 어렵다거나 아니면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한 다른 대안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개별 기업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이 분야 전체에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 즉 상장 지수 펀드, ETF를 활용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아, ETF요? 네. 이미 뉴스케일하고 오클로를 주요 종목으로 담고 있는 ETF들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X 유라늄 ETF, 티커가 URA인데요. 여기는 오클로를 펀드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 한 18% 정도로 담고 있고요. 뉴스케일은 다섯 번째로 한 4.8%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오, 비중이 꽤 높네요. 오클로는. 네, 또 벤 액트 유라늄 앤 뉴클리어 ETF 이건 NLR이고요. Themes 유라늄 앤 뉴클리어 ETF NUK저트 같은 펀드들도 두 종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ETF를 통하면 개별 기업이 잘 안 풀렸을 때 위험은 좀 줄이면서도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랑 맞물린 이 차세대 원자력이라는 큰 테마 자체에는 투자를 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포트폴리오 전체 관점에서 위험을 좀 관리하면서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ETF 투자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두 기업, 오클로와 뉴스케일을 정말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오클로의 그 놀라운 주가 상승 모멘텀, 그리고 뉴스케일의 작지만 현재 존재하는 매출 흐름, 또 두 기업 모두 AI 시대의 에너지 수요 증가라는 거대한 기회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과 긴 인내심을 요구하는 투자 대상이라는 점도 확인했고요.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건 재무적인 측면이나 뭐 예상 사업 일정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것 말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이 두 회사 혹은 이들이 대표하는 각기 다른 기술, 그러니까 SMR 대 첨단 핵분열, 이 기술들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비재무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비재무적인 요인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규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각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대중의 수용성이 변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변수들이네요. 네, 이런 변수들이 앞으로의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더 깊이 탐구해 보실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과 시장의 변화라는 게 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가치는 충분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분석이 여러분의 지식 탐구에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